피부 좋아지려고 그동안 쓰셨던 돈, 솔직히 말해 절반 이상은 헛돈이었습니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백화점에서 몇십만 원 주고 산 크림, 피부과에서 큰맘 먹고 받은 관리, 그거 없어서 피부 망가진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단 하나. 피부에 물을 넣지 않고 뚜껑도 덮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왜 돈을 발라도 피부는 그대로였는지, 그리고 왜 집에 굴러다니는 것만으로도 2주 만에 얼굴이 달라 보일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건 미용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활 이야기고 습관 이야기고 우리 세대의 피부를 살리는 최소한의 상식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피부 이야기를 전해드릴 낭만닥터 김선생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말씀드릴게요. 피부는 돈을 알아보지 않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피부가 반응하는 건 단 하나, 환경입니다. 촉촉한 환경인지 아니면 바짝 마른 환경인지 우리 어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에서 화장품 하나 집었다가 가격 보고 다시 내려놓으신 적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아이고 이 돈이면 쌀이 몇 포대냐, 이 말 너무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비싼 화장품 생기면 아까워서 냉장고 한켠에 넣어두고 손등에만 조금씩 쓰시다가 마지막에는 물 넣어서 흔들어 쓰셨죠. 그런데 그렇게 아끼던 화장품 피부를 살렸을까요? 아닙니다. 피부는 아껴 쓴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그 악순환을 정확히 끊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방법은 하루에 500원도 들지 않습니다. 병원 갈 필요도 없고 비싼 관리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만 듣고 따라 하시면 효과가 반쪽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은 딱 두 단계입니다. 하나는 마른 피부에 물을 채우는 법, 다른 하나는 그 물이 날아가지 않게 지키는 법.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하시면 피부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돈 안 들이고 몸과 얼굴 살리는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신 분들은 마음속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이 방송을 내 피부 주치의처럼 옆에 두고 싶다 생각하신다면 지금 한 번만 가볍게 응원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반응이 있어야 저도 더 깊은 이야기, 더 솔직한 이야기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왜 확신하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죠. 얼마 전 갑자기 손주를 봐주게 됐습니다. 급하게 맡기고 나가느라 아이 상태도 제대로 못 보고 갔더군요. 기저귀를 갈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기 피부가 빨갛게 올라와 있었거든요. 보는 사람 마음이 다 아플 정도였습니다. 집안을 뒤지다 보니 예전에 쓰다 남은 아기용 연고 하나가 나오더군요. 이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발라주고 재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기저귀를 열었는데 정말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그렇게 예민해 보이던 피부가 하룻밤 사이에 눈에 띄게 진정돼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손주 피부를 보면서 우리 나이 든 피부가 늙어서 쭈글쭈글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말라서 그렇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른 낙엽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을 끝자락에 바싹 마른 잎사귀는 색도 칙칙하고 결도 거칠고 살짝만 만져도 바스러질 것 같죠. 그런데 그 낙엽에 물을 적셔보면 어떻습니까? 바스락거리던 느낌이 줄어들고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피부도 똑같습니다. 물기가 빠지면 결이 거칠어지고 미세한 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입니다. 제가 그 손주 피부를 보며 딱 하나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부는 결국 수분이 머무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산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 원리를 생활로 바꿔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실 말은 단 두 문장입니다. 첫째, 물을 넣는다. 둘째, 뚜껑을 덮는다. 이게 끝입니다. 복잡한 성분표, 어려운 용어 필요 없습니다. 물을 넣고 뚜껑만 덮어도 피부는 달라집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공사부터 시작합니다. 말라버린 피부에 물을 채워줄 재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원장님, 설마 그거 아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일회용 인공 눈물입니다. 지금부터는 귀를 조금만 더 기울여 주세요. 오늘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이 여기서 나옵니다. 인공 눈물이라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상자 뒤를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이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피부과에서 듣는 말 중에 물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물광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결국 수분이 촘촘히 차 있는 얼굴이 빛을 반사하면서 반짝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 비싼 시술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집에서 수분 코팅을 만드는 겁니다. 다만 인공 눈물을 쓸 때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뚜껑을 따자마자 나오는 첫 방울은 아까워도 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뚜껑을 비틀어 여는 순간 아주 미세한 찌꺼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 방울은 버리고 두 번째부터 쓰세요. 이걸 습관으로 만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얼굴 전체에 바로 바르지 마시고 귀 뒤나 팔 안쪽에 먼저 살짝 발라보세요. 10분 정도 지나서 따갑거나 가렵지 않으면 그때 얼굴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 큰 통에 든 인공 눈물은 안 됩니다. 그런 제품은 방부제나 성분 구조가 다를 수 있고 피부에 쓰는 용도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일회용으로 위생적으로 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자,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안 후 얼굴이 아직 완전히 마르기 전에 인공 눈물을 손바닥이나 손끝에 떨어뜨려 얼굴에 얇게 펴 발라주세요. 여러분이 스킨을 바르듯이 쓱 문지르는 게 아니라 손끝으로 가볍게 눌러주듯이 수분이 들어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물을 넣는 단계입니다. 이제 두 번째 공사, 가장 중요합니다. 물을 넣었으면 그 물이 날아가지 않게 뚜껑을 덮어야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연고, 비판텐 같은 덱스판테놀 계열입니다. 병원에서 레이저 후 피부가 예민해진 분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피부 장벽이 무너졌을 때는 화려한 미백이 아니라 장벽부터 세워야 합니다. 덱스판테놀은 피부를 편안하게 하고 장벽 회복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오래 쓰여온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를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십니다. 로션 바르듯이 손바닥에 비벼서 얼굴을 문지르시는 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제형은 손바닥 주름에 다 끼고 얼굴에는 정작 얇게 못 바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지르는 마찰이 생겨 눈가, 입가의 주름만 더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콩알만큼 정말 콩알 하나만 짜세요. 그걸 손가락 끝에 묻혀 이마, 양볼, 턱, 그리고 건조한 부위에 점 찍듯이 톡톡 찍어 놓고 손끝 힘을 빼고 피아노 치듯이 두드리며 얇게 펴 바르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얇게입니다. 두껍게 올리면 좋을 것 같지만 피부도 과식하면 체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피부가 너무 당기고 논바닥처럼 갈라지는 날이 있죠. 그럴 때는 수면팩처럼 활용하셔도 됩니다. 단 순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실수가 나옵니다. 스킨, 로션, 영양크림, 앰플, 오일 이걸 다 바르고 그 위에 연고를 덮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답답해서 트러블이 날 수 있습니다. 그날은 과감하게 줄이세요. 세안 후 인공 눈물로 수분을 넣고 집에 있는 에센스나 앰플 하나만 가볍게 바르고 바로 덱스판테놀 연고를 아주 얇게 덮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방법의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묻습니다. 이거 오래 발라도 괜찮아요? 내성 생기거나 위험한 거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테로이드나 항생제가 들어간 제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모든 피부에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건조한 피부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피지 분비가 많고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에는 오히려 모공을 막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건조한 분에게는 보약, 기름 많은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걸 가족끼리도 꼭 구분해서 쓰셔야 합니다. 내 피부에 좋다고 해서 며느리, 손녀에게 무턱대고 권하면 괜히 원망 듣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부류가 계십니다. 연고는 너무 끈적거려요. 베개에 묻는 것도 싫고 얼굴이 답답한 느낌이 싫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두 번째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돈이 크게 들지 않으면서도 끈적임이 덜하고 피부 결을 부드럽게 만들기 쉬운 집에서 만드는 크림 방식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많은 분들이 제일 기대하시는 부분입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깨끗한 유리병 하나,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작은 공병도 좋고, 다 쓴 크림통을 깨끗이 씻어 말린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아무 식용유 잡아오시면 안 됩니다. 특히 튀김용으로 정제된 기름은 피부에 바를 목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병 뒤에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적힌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코코넛 오일이든 올리브 오일이든 엑스트라 버진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정제 과정이 강하면 오일 속의 유효한 성분이 줄어들 수 있고 피부에 기대하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율입니다. 비율은 아주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2대1, 코코넛 오일 2, 올리브 오일 하나. 겨울에는 코코넛 오일이 하얗게 굳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녹일 필요 없습니다. 버터처럼 퍼서 담을 수 있습니다. 유리병에 코코넛 오일을 팝숟가락으로 크게 2스푼, 그 위에 올리브 오일 1스푼, 여기까지 해도 충분히 좋습니다. 하지만 한 끗 차이를 원하시는 분들, 그럴 때 넣는 게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 오일이 있으면 좋고 비타민 E 캡슐이 있으면 바늘로 살짝 찔러 한 캡슐 내용물을 넣으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웃으면서도 꼭 드리고 싶은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노란 캡슐이라고 전부 비타민 E가 아닙니다. 오메가3도 노랗습니다. 그걸 모르고 섞으면 얼굴에서 기름 비린내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캡슐이나 병 뒷면에 토코페롤 혹은 비타민이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DHA 같은 글씨가 보이면 그건 오메가3일 가능성이 큽니다. 확인 꼭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섞는 방법입니다. 뚜껑을 열어둔 채로 병을 따뜻한 물이 담긴 컵에 반쯤 잠기게 넣어두세요. 1분 정도 지나면 코코넛 오일이 사르르 풀립니다. 그때 숟가락이나 깨끗한 막대로 천천히 저어주세요. 잘 섞였으면 뚜껑을 닫고 냉장고에 30분 정도 두면 하얗고 단단한 오일밤이 됩니다. 이게 왜 좋냐? 바세린처럼 겉만 막는 느낌과 달리 오일밤은 발랐을 때 피부결이 부드러워 보이게 만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역시 이것도 모든 피부에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비립종이 잘 생기거나 눈가에 좁쌀 같은 알갱이가 올라오는 분들은 과한 유분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수분 중심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만들었고 발랐으니 끝이네? 아닙니다. 여기서 멈추면 효과를 반도 못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얼굴이 칙칙해 보이는 이유는 마른 것도 있지만 순환이 막힌 것도 아주 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딱 3분만 할 마사지, 정확히는 림프 흐름을 도와주는 가벼운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힘줘서 문지르는 마사지가 아닙니다. 세게 하면 오히려 피부가 늘어질 수 있으니 아기 다루듯 아주 부드럽게 하는 방식입니다. 자, 오일밤을 손에 조금 묻히세요. 미끄러지게만 만들면 됩니다. 첫 번째, 귀 주변입니다. 검지와 중지로 V 모양을 만들고 귀를 앞뒤로 살짝 끼우듯 잡아 위아래로 아주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여기가 뻐근하면 그만큼 긴장이 쌓였던 겁니다. 두 번째, 목입니다. 귀 밑에서부터 어깨 방향으로 손바닥 전체로 살살 쓸어내립니다. 세 번째, 쇄골입니다. 목에서 내려온 흐름이 모이는 곳이 쇄골 안쪽 움푹한 부분입니다. 그 부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주거나 주먹을 살짝 쥐고 콩콩 두드리듯 자극합니다. 이걸 딱 3분만 해도 거울을 볼 때 얼굴이 정돈돼 보이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오일밤으로 화장도 지워도 되나요?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오일밤은 밤에 보습용으로 두시고 클렌징용은 별도로 쓰는 게 좋습니다. 클렌징 오일이나 폼 클렌징 중에는 세정력이 강한 성분이 들어가 피부의 보호막까지 과하게 벗겨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안 후 당김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신다면 클렌징은 오일 원액으로 가볍게, 그리고 마무리는 순한 세안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부담이 덜한 분들이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 묻히기 전에 오일을 손에서 녹여 얼굴에 부드럽게 문지르고 화장솜이나 티슈로 살살 닦아낸 뒤 마무리 세안을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마찰이 가장 큰 적입니다.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뼈대가 잡히셨을 겁니다. 첫째, 인공 눈물로 물을 넣는다. 둘째, 덱스판테놀로 뚜껑을 덮거나 오일밤으로 부드럽게 보호한다. 셋째, 3분 루틴으로 흐름을 돕는다. 이제 다음 내용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예를 들면 눈가 좁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코코넛 향이 부담되면 대체는 뭘로 하는지, 얼마나 보관 가능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 있는 바세린은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게 맞는지 이걸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어머, 이거 내 얘긴데 하실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 저는 눈 밑에 하얀 좁쌀 같은 게 자꾸 생겨요. 이 방법 써도 괜찮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걸 전문적으로는 비립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피부가 나빠서라기보다 영양을 과하게 받아서 소화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가 피부는 얼굴 중에서도 가장 얇고 예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꾸덕한 크림이나 오일을 계속 올리면 피부가 배부르다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런 분들께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오일밤 과감하게 빼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그 대신 인공 눈물이나 가벼운 수분 크림으로 물만 충분히 공급해 주세요. 피부 관리에서 제일 위험한 게 남들이 좋다니까 나도입니다. 내 피부가 편안해하는 선까지만 그게 최고 관리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 코코넛 오일 냄새가 너무 달아서 머리가 아파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향에 예민하신 분들 억지로 참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피부에 더 안 좋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호호바 오일을 추천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호바 오일은 향이 거의 없고 사람 피지 구조와 비교적 비슷해서 흡수감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코코넛 대신 호호바로 같은 비율로 만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매번 만들기 귀찮은데 얼마나 두고 써도 되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습니다. 비타민 E를 넣은 경우라면 뚜껑을 잘 닫아 냉장 보관했을 때 대략 한 달 정도를 권장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한 달이 지났는데 조금 남았다고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건 얼굴 대신 발뒤꿈치나 팔꿈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얼굴에는 항상 가장 신선한 걸 쓰는 게 결국 피부를 아끼는 길입니다. 네 번째,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원장님, 집에 바세린 큰 통 있는데 그거 바르면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세린 나쁜 거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역할이 있습니다. 다만 목적이 다릅니다. 바세린은 랩처럼 겉을 단단히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데는 아주 강력합니다. 하지만 피부 속으로 스며들어 결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미 수분이 충분한 상태에서 날아가지 않게 막고 싶다. 이럴 때는 바세린, 속이 건조하고 피부 결이 푸석푸석해 보일 때는 오일밤 쪽이 더 만족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골라 쓰시면 됩니다. 무조건 하나만 고집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생활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아침 세안입니다. 평생 비누나 폼으로 아침마다 뽀득뽀득 씻어오신 분들, 이게 제일 바꾸기 어려운 습관입니다. 그런데 밤사이 얼굴에 묻은 건 대부분 땀과 유분입니다. 이건 물로도 충분히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세정제를 쓰면 밤새 회복 중이던 피부 보호막을 다시 벗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땀을 많이 흘린 날이 아니라면 아침에는 물 세안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처음엔 찝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피부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얼굴에 생긴 주름,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자식 키운 시간, 가정 지킨 시간, 참고 견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건 없애야 할 흠이 아니라 살아온 기록입니다. 다만 그 기록을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고운 얼굴로 안고 가자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애써온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밤 세안하고 거울 앞에 서시면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동안 참 수고했다. 오늘은 좀 편안해 보이네. 이 말 한마디가 피부에도 마음에도 의외로 큰 힘이 됩니다. 마음이 풀리면 얼굴도 같이 풀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돈 안 들이고 몸과 얼굴을 살리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곁에서 라디오처럼 함께한 낭만 닥터 김 선생이었습니다. 오늘 밤 피부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